현재 포스테코글루 감독 얼굴에 미소가 번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포스텍이 토트넘 부임 첫날부터 제일 먼저 원했던 선수의 이적이 무산되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첼시의 코너 갤러거입니다. 현재 갤러거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이 무산되어 토트넘이 웃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시즌 손흥민의 활약을 바칠 중원 보강이 필수적인데 깜짝 선물이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영국 하스버 HQ에 따르면 토트넘이 갤러거를 영입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기회를 잡았다. 거의 마무리된 것처럼 보인 이번 거래는 최근 복잡한 문제에 직면했다. 토트넘이 경쟁에 뒤늦게 끼어들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갤러거의 아틀레티코 이적은 확실하다고 다들 생각했습니다. 당초 이적시장 전문가 파브리지오 로마로가 Here We Go를 발표했습니다. 갤러거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은 기정사실화된 거래였죠. 그러나 갑자기 모든 게 꼬였고 차기 행선지 후보로 토트넘이 급부상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갤러거의 이적 무산 사건의 전말은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첼시는 갤러거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매각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같은 금액의 사무 오모로디온을 영입할 예정이었는데요. 장부상으로는 이적료를 주고받는 거래였지만 사실상 트레이드에 가까운 거래였습니다. 그런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맨시티에서 훌리안 알바레스를 데려오는데 적지 않은 돈을 들였기 때문이죠. 맨시티 트래블의 공신이었던 알바레스는 확고한 주전 자리를 원했습니다. 출전 시간 문제로 아틀레티코행을 선택한 알바레스입니다. 그런데 아틀레티코가 알바레스를 데려오면서 이적료 1,400억을 질렀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서 갤러거의 영입은 오모로디온 이탈 없이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런데 첼시가 메디컬 테스트 탈락을 이유로 오모로디온 영입을 포기했습니다. 즉 해당 이적이 숲으로 돌아가면서 모든 게 꼬인 셈입니다. 첼시도 갤러거의 이적을 위해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오모로디온 대신에 주앙 펠릭스를 영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펠릭스에 대한 첼시 팬들의 여론이 썩 좋은 편이 아닌 게 문제였습니다. 이에 펠릭스에 대한 협상 역시 매끄럽지 않은 실정이었죠. 결국 첼시는 갤러거에게 돌아올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적 진행을 위해 스페인 마드리드로 떠난 갤러거는 급하게 복귀해 첼시 훈련에 합류한 상태라고 합니다. 때문에 포스테코글루가 갑자기 자신의 빅팬인 갤러거의 영입 기회를 잡은 것인데요. 토트넘은 현재 미드필더를 개편 중에 있습니다. 이번 여름 스퍼스는 중원에 많은 변화를 줬습니다. 일단 18살의 유망주 루카스 베리발과 아치 그레이가 합류했습니다. 대신에 호이비에르가 팀을 떠났죠. 그런데 앞으로 더 많은 선수들이 팀을 떠날 가능성이 있는 게 문제였습니다. 로셀소는 앞으로 몇 주 안에 팀을 떠날 것이라는 추측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여기에 토트넘 성골인 스킵도 팀을 떠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풋볼 인사이더에 따르면 레스터시티는 토트넘의 올리버 스킵을 영입하기 위한 경쟁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또 다른 프리미어리그 클럽인 입스치 타운 역시 스킵과의 계약을 원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스킵을 원하는 레스터시티는 이미 토트넘 출신 선수를 영입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는데요. 레스터시티는 작년 여름 강등을 당한 직후 토트넘 성골 유스인 해리 윙크스를 영입했습니다. 토트넘을 떠난 윙크스는 레스터시티 승격의 1등 공신 중 한 명이 됐죠. 지난 시즌 모든 대회에 48경기에 출전해 2골을 넣는 등 레스터시티의 주축 멤버로 활약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처럼 토트넘을 떠나는 선수들을 염두를 했기에 미드필더의 보강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올여름 중원 보강을 위해 시장을 뒤져봤지만 이렇다 할 자원을 영입하는 데는 실패했죠. 포스테코글루가 갤러거를 간절히 원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지난 시즌 초반만 해도 토트넘 미드필더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팀의 강점이었습니다. 하지만 후반기에는 오히려 약점이 되었는데요. 메디슨, 사르, 비스마의 3인조는 연말 이후에 리그 초반의 수준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메디슨이 첼시에 1대4로 패한 경기에서 발목 부상을 입고 1월에 복귀했을 때 폼은 최악이었습니다. 비수마는 여러 차례 출장 정지와 네이션스컵 출전으로 인해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도움을 주지 못했죠. 사르도 네이션스컵에서 복귀한 후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시즌 후반에 미드필더 라인을 최상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여러가지 조합을 시도했던 포스테코글루입니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루의 시도도 실패했죠. 메디슨, 사르, 비스마의 3인방도 이제는 굳건한 선발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선수 출신이 데니 버피가 토트넘의 제임스 메디슨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토크스포츠에서 머피는 이렇게 말했죠.
메디슨은 놀라운 축구 선수다. 매우 지능적이고 균형 감각이 뛰어나며 패스로 상대를 열 수 있고 골을 넣을 수 있다. 메디슨이 토트넘의 슈퍼스타가 되어 실제로 중요한 경기에서 차이를 만들기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이 두 가지다. 하나는 그의 내구성이다. 부상을 피하는 것과 경기에서 빠지는 것이다. 90분을 버티는 것은 매우 드물다. 메디슨의 신체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는 그 부분에서 더 나아져야 한다. 그가 조금 개선을 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또 다른 것은 수비 능력이다. 3명의 선수 중 10번으로 뛰는 경우 수비 능력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메디슨이 중원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고는 있지만 수비적인 기여는 없습니다. 현대축구에서 10번 포지션에서도 수비 가담은 필수적입니다. 때문에 왕성한 활동력과 수비력을 바탕으로 10번 역할도 소화 가능한 갤러거의 포스테코글루는 눈길이 가겠죠. 코너 갤러거의 이적이 다시 시작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첼시는 갤러거를 판매하고 싶어합니다. 갤러거가 말도 안 되게 높은 주급을 요구하면서 첼시 재계약을 원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이 무산되면서 첼시는 입장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갤러거를 무조건 보내기 위해서 삭감된 이적료로 토트넘에 합류하도록 허용할지는 모릅니다. 첼시는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막대한 지출을 했습니다. PSR에서 벼랑 끝에 줄타기를 하고 있는 상태죠. 또한 갤러거를 1년 후에 자유 이적을 통해 잃는 것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이번 여름에 갤러거를 무조건 팔고 싶어 하는 이유입니다. 토트넘은 여름 이적 시장 대부분 동안 코너 갤러거와 제이콥 레이미를 쫓아다녔습니다. 사실상 두 선수 모두 영입하지 못할 가능성이 컸죠. 코너 갤러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할 가능성이 있었고 제이콥 레이미는 에스턴 빌라에 남을 전망이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는 멀티플레이어에 적합한 8번 미드필더를 데려오고 싶어합니다. 토트넘이 어떤 미드필더를 영입할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보강이 필요합니다. 경험 많은 로셀스와 호이비에르의 이탈을 18살의 베리발과 그레이가 완전히 채우긴 힘들죠. 게다가 사고뭉치 듀오 벤탄쿠르와 비수마는 사건이 끊이질 않습니다. 게다가 토트넘에게 갤러거가 매력적인 이유는 홈그로운이라는 점인데요. 영국에서 성장했고 아직 어리며 프리미어리그 경험이 있어서 많은 조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첼시와 토트넘의 관계가 이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농후합니다. 일단 런던의 라이벌 팀이기도 하기에 경쟁팀에 갤러거를 매각할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게다가 과거에는 두 팀이 선수 영입을 두고 좋지 않은 에피소드가 있죠. 과거 루카 모드리치 영입건으로 크게 충돌했습니다. 두 팀은 이후 15년 가까운 시간 동안 마음의 문을 닫으며 서로 거래를 안 했습니다. 이에 토트넘의 레비 회장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줄지가 문제입니다. 레비 회장이 먼저 화를 누그러뜨리고 관계 개선에 앞장설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축구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소식과 분석으로 보답하겠습니다.